네, 반갑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은 날로 먹겠습니다. 네, 어제 조금 피곤하더니, 네. 이런 날이 또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또 신기한 게 시장에 올랐어. 자, 이러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것도 기술주가 올랐어. 다 이러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우지수가 0.17% 상승했고요. 네. 상승 출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요쪽은 조금 들쭉날쭉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37%나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이 1%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요,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그대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 저거를 봐야 되는데, 그죠? 미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 AI 효과라는 게 나왔네요. AI 효과. 요걸 한번 보자고요. 네. 고용지표 앞두고서 상승을 했다.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괜찮겠네요. 그죠? 인공지능 AI 서비스 제미나이를 발표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5% 급등했다. 알파벳이 5% 급등하면은 많이 오른 편이에요. 그다음에 AI 대표주인 엔비디아도 2% 넘게 올랐다. 와, 꾸준하게 올랐군요. 엔비디아는 처음부터 2%가 아니었어요. 점점 올라간 거죠. AI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서 AI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AMD도 9% 폭등했다. 이게 문제다. 이게 핵심이다. 그죠? AI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AMD도 9% 폭등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약간 의도가 또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하이닉스를 주가를 그렇게 4%나 떨어뜨릴 이유가 없었는데, 싸게 살려고,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잠깐 해볼 수 있겠네요. 이건 약간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 AI가 일단 시장을 이끌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다른 기술주들도 괜찮네요. 그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대형주, 테슬라 다들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주가 잘 올라가면 기대감이 커지겠죠. 금리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주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고용보고서를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고용지표가 지금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이제 3.9 넘어갈 것 같죠? 네,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고서는 다른 고용보고서인가요? 일자리가 19만 개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건. 지난주보다 1000명 정도 증가했다. 실업자가 늘어났다. 네, 이런 얘기고. 실업률이 발표가 돼요. 네, 오늘 실업률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3.9? 네, 3.9가 지난달 수치였는데, 이번에 3.9가 아니라 4가 나오게 되면, 네, 고용이 떨어진다. 이게 나타나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도 같죠? 네. 갤럭시 S23FE 이거 뭐죠? 이거는 원래 있던 건가요? 네. 새로운 거 나오게 되면 또 반짝하니까 삼성전자도 갖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주 FOMC가 있어요.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요, 오늘 뭐 많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그리고 CPI 지표 이렇게 다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진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가 대단해요, 뭐가 커져요,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들쭉날쭉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변동성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려가면 올려놓고 올라가면 내려놓고. 근데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좋게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급등세 아니면 뭐 갭상승 이렇게 만들어주게 된다라면 이제 좀 더 위쪽으로, 네, 그죠? 2550포인트, 막 이렇게 위쪽으로 맞춰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날로 먹을 테니까 제목마다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크래프톤 신작 기대감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모멘텀. 내년 하반기부터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빨라야 6개월 정도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다. 네.
신작 기대감. 신작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뭐 좋은 소식이겠죠? 근데 게임주들이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SK 하이닉스 새 고객사 확보를 기대한다. 야, 진짜. 이게 진짜, 네. 떨어뜨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목표가 16만원을 잡아주겠다고? 뭐, 좋습니다. 고마워요. 자, 어쨌든, 하이닉스 이 AI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잽싸게 이렇게, 쓴 거 아닌가 생각하는 모습이 좀 있네요. 네. 야, 근데 AI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나타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자, 3분기 자산운용사 순이익이 4,319억, 절반 이상이 적자다. 요거 한번 보자고요. 네.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증권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 수익, 이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증권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사들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제, 불과 2년 전, 네, 배당잔치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적자 나는 기업들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비용은 지불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근데, 증권사든 이런 금융회사 이렇게 걱정을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그냥 적자가 났을 뿐이에요. 그동안 벌어들인 게 많기 때문에 올해 적자, 4분기 적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입니다. 네, 사람들은 어차피 계속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금액이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네, 수수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돈을 맡기는 그 수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거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고 팔 때 수수료를 계속 받아먹는 거라서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걱정할 거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시장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야, 이 재밌는 기사네요. 이 AI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AI 전염 효과 모두 시류 편성을 원한다. 그래요. AI 쪽으로. 지금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근데, 물론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저는 10년 정도 내다보고, 이렇게 시장 상승이, 전기차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네요. 그래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공개 매수, 불공정 거래, 어쩌고저쩌고, AMD 10% 폭등하자, 반도체 지수 3% 급등. 하이닉스 기대 많이 됐는데요? 그죠? 오늘? 왜냐면 어제 샀잖아. 어제 샀으니까 기대가 좀 되는구만. 자, 그 다음에, 900km 배터리를 개발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네요. 리튬 메탈 배터리를 기술적으로 개발했다. 야, 이 정도 나오면 또 괜찮을 수도 있지. 그죠? 한번 충전해서 오래 갔다 올 수 있다라면 잠깐의 불편함 정도는 전기차도 해볼 수 있어.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 등에 대한 미래 성장 역량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괜찮지. 네. 확실히 우리나라 기술력은 있어요. 문제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튬. 근데 리튬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가격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기존의 흑연계 음극재를 리튬 메탈로 대체했다. 음극재 무게와 부패를 줄였다. 흑연 쪽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 반짝반짝했었던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리튬 메탈로 대체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좋은 소식이다. 그죠? 400회 이상 재충전이 가능할 만큼 400회? 재충전? 네, 이건 뭐죠? 네, 400회는 뭐야? 400회? 그 400회라는 것은 400번 충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네, 뭐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거 10년 이상 쓰려면 400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40만 회 정도는 돼야지. 네. 4만 회 정도면 될 것도 같다,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돼도 문제예요. 배터리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못 쓰잖아.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그렇긴 하다, 그죠? 네. 아무튼 요쪽으로 가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서 요쪽도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 네. 근데 배터리 쪽은
확실히 넘어가야 돼요. 중국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것을 계속 숙제를 안고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LG전자 이야기 나왔네요. LG전자 가지고 또 말들 많은데 이것도 이 새끼들 떨어뜨려 놓고 뭐 가지고 가는 거야? 지금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죠? 네. 실적 추정치를 이렇게 된다. 뭐 이거 단독입니다. 이제 개별 실적으로 봤을 때는 3,200억으로 예상치를 해놓고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뜨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 하는 문제고, 왜 이렇게, 네, 연결 기준이 아니라 단독 기준으로 왜 실적을 얘기하냐. 이것도 문제지. 네. 지금 증권사들이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키움증권인 것 같은데, 그죠? 네. BNK 투자증권도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을,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네. 개별로 했는데, 왜 개별로 하죠? 다른 데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 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일단 되고 있는데, 뭐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실적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증권사들이 하는 얘기 또 그렇죠. 실적 다 나쁘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네, 내년에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 실적 회복은 올해부터 일어났거든요. 근데 글쎄요, 최근에 매도를 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글쎄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글쎄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주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인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배터리가 겸직 위반이 됐군요. 네, 위반이 가닥으로 잡았다,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나왔네요. 네. 2차 전지 사라. 네, 여기 아까 여기 있었던 거고요. 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죠? 네, 그냥 뭐 오늘은 괜찮겠네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리 직구 폭발한다. 맞아요. CJ 대한통운. 와, 이거 뉴스에 나오는구나. 알리익스프레스, 여러분들 해외 직구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CJ 대한통운에서 그걸 해주고 있어요. 대한통운에서 오거든요. 와, 엄청납니다. 네. 얘네들 지금 최근에 주가 올라간 게,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 광고인제 이전 수준부터 해가지고요, 국내 시장 침투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해먹었거든요. 이 대한통운에 대한 기대감.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요.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한번 불이 붙으면은 또 그쪽으로 막 몰고 가는 경향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네. 많이 올랐어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싸게 사지. 우리 저 밑에서 사니까 네, 수익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위에서 물렸어도 수익 전환, 밑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 실현.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제서야 뉴스가 나오네요. 그전엔 뉴스가 안 나왔어요. 올라갈 때는 뉴스가 안 나왔다고. 한 30-40% 올라갈 때는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뉴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서 와, 달라들겠죠? 모였는데 그러다가 올라가겠죠. 자, 다시 반도체 시간. 오늘은 반도체가 네, 핵심입니다.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하이닉스 어제 사셨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비트코인도 올라간대요.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면 괜찮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은 네, 제가 네, 이렇게 즐거운 소식들로 날로 먹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소식 좋잖아요. 좋은 소식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네, 제대로 된 장중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책도 안 읽어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